반도체 값이 왜 이래? 조만간 사고 치겠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한 달 사이에 D램, 메모리 반도체죠. 고정거래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15.39%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야,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제 반도체 쪽에서 진짜 사고 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실질이에요, 실제. 9월에만 하더라도요. DDR4예요. 5가 아닙니다. DDR4 8GB 기준으로 1.3달러 정도 가던 것이 10월에 1.5달러가 갔습니다. 15.39%가 오른 수치입니다. 대단하죠. 예, 이게 말입니다. 2021년을 가볼까요? 2021년 개당 말입니다. 4.10달러였습니다. 4.10달러. 2021년 7월이요. 그때부터 주구장창 내리막에 주구장창 내리막. 그러면 지금 2년하고도 4개월 동안 마이너스였다는 거잖아요. 2년하고 4개월 동안. 야, D램이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나 싶게 말입니다. 말도 못하게 떨어졌어요. 2022년 7월에 4.1달러가 2.85달러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2023년 6월에는 1.36달러, 7월에는 1.30달러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던 것이 1.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15.39%면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른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D램만 오른 것이 아니라 휴대폰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올랐습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요. 보시는 것처럼 9월에 3.82달러였거든요. 10월에 3.88달러로 0.06달러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128GB 기준이고요. MLC 기준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올랐잖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D램도 오르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 반도체 겨울이 끝나고 이제 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고 봐야 되나요? 아마 시장에서는요. 그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달라지는 분위기 맞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직까지는요. 저게 올라간다고 해서 반도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3조 7천억 원의 적자 이거 메꾸기 쉽지 않습니다. 뭐 이게 3분기만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2분기도 적자 1분기도 적자 계속 적자였잖아요. 그죠? 1분기에는 4조 5,800억 원의 적자고요. 2분기에는 4조 3,600억 원의 적자고요. 3분기는 3조 7,500억 원의 적자. 적자 폭은 줄어가지만 적자가 엄청납니다. 문제는 가격이 올라가면 이것을 이제 많이 줄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당장 사고를 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서 삼성전자의 어떤 영업이익이 폭등하는 그런 사고가 또다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하는 거 보세요. 10월에 물론 작년에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16.4%가 떨어졌으니까 올해 조금만 올라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것 뭐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3.1%까지 낙폭을 확 줄였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기저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수출의 증감률 좋아지고 있다. 이게 올 1월만 하더라도 44.5%가 줄어들었었거든요. 최악이었습니다. 반도체가. 반도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 반도체에서는 어렵다는 말을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말입니다. 지금 재고율이 확확 주는 거 보세요. 수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재고율이 줄어드는 건 뭐 반도체가 줄어서 많이 줄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8월에 124.3이었거든요. 재고율이. IMF 때 1998년 7월에 124.3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재고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는데 9월에는 113.9까지 떨어지는 걸 보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예, 반도체에도 수출이 많이 일어난다. 재고도 그만큼 준다. 감산을 했지만 가격도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요 반도체 적자 구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아직도 3조 7,500억 원의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당장 이렇게 시장이 변화할 거라고 예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고대역 폭 메모리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DDR4뿐만 아니라 DDR5에 대한 수요 예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점점 적자는 축소가 되고요. 아마도 말입니다. 4분기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굉장히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지금 4분기까지 2조 4,300억 원의 흑자를 냈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1분기 삼성전자 6,400억 흑자 냈어요. 최악이죠. 2분기에 6,900억 흑자 냈습니다. 15조 8천억 원 2021년 3분기에 15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던 그런 회사가 6,900억까지 떨어졌으니 이게 뭐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지금이 싸다. 지금 쌀 때 많이 사놔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게 물론 뭐 단순하게 시장을 완전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5조 8천억 원, 8천억 원, 14조 1,200억 원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주가는 어땠으며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떤지 한 번쯤 비교해 보는 것도 좋고요. 물론 이게 엄청나게 뭐 앞으로도 바뀔 거다. 그렇게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중동에서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급하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시장에서는요. 삼성전자의 부활이 곧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라는 게 여러분 참 쉽게 오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그런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시장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변화가 크고요. 또한 세계 경제의 변화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아침마다 브리핑을 하면서 시장의 변화를 아주 지독하게 보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는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시장을 아주 독특하게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한테 우리가 물려 죽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시장을 아주 지독하게 봐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참 많이 올려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 상황은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저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 추천해 드립니다.